안녕하세요, 서울여고 학생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험 분석 영상 및 그리고 2학기 기말 대비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또 분기별로 학기별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키워드로 영상을 매번 준비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참 와닿았는데, 시험 문제를 딱 푸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평소에 좀 공부를 더 많이 해놓을 걸. 시험 기간만 벼락치기로 팍 해서는 이제는 국어시험이 준비가 안 되는구나. 방학 때나 아니면 학기 중에 평소에도 기본 국어 개념을 쌓아야 했구나, 혹은 훈련을 했구나, 이런 탄식을 하시는, 그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반딧불과 눈빛으로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자세, 열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학생은 잘 보셨을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부해서 얻는 그 보람, 평소에도 그런 공부하는 자세를 저와 함께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형설지공이라는 키워드로 본격적으로 2학기 내신 대비 또 기말 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저와 함께 대비한 친구들은 아셨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진짜 찝어든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구나. 평소 수업 때의 내용 뿐만 아니라 직전날, 시험 직전 수업 때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 뭐 송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프린트의 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찝어준 부분들이 그대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오셨고 피드백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결과가 좋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좌절반할 게 아니라 이제 기말고사 때는 수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지, 피드백 자세히 봐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평소에 수업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됐고, 직전 수업 때까지 제가 강조한 부분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구나, 이런 분석 영상을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잘 맞춘다 이게 아니라 딱 보면서 수업 때 진짜 더 집중해야겠구나, 요런 식으로 설명한 게 진짜 그대로 출제가 됐네, 요런 집중과 자세와 그런 깨달음을 좀 교훈을 얻고자 요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잠깐 짧은 영상, 분석 영상, 연계 영상 좀 보고 오실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번 나오는 게, 여기 파트에서는 역설법 아니면 반어법 설명을 물어보고 써놓고 그거 무슨 표현법이냐, 그거 찾아 쓰라 라는 거. 그거 매번 나오니까 수사법 꼭 꼼꼼하게 보시고, 수사법 풀 때는 서술형 풀 때는 여러분 내일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조건 알겠지? 우리 첫 번째에 비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비, 물, 눈물, 요 세 가지가 뭐야? 다 물이네요. 물의 이미지. 근데 그 물의 이미지가 어떻다? 우울하다, 기쁘다? 우울하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치 뭐? 공무도 화가처럼. 공무도 화가의 물의 상징적 의미처럼 얘도 물의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한 시예요. 한 시.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나오는 거 저기 적혀 있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높임법 중에 간접은 매년 출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출제됐어요. 꼭 알아두시고. 그럼 겸손하면 뭐야? 날 낮춰야 되겠지? 그지? 대표적으로 저희가요 이렇게 되는 게 겸양이에요. 알겠어요? 네. 보조사 요를 적으면 이게 하나의 종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만 기억하면 된다? 밑줄 칠게요. 보조사 요 별표. 보조사 요. 자, 볼게요. 없다랑 안다 두 개 동시에 볼 거야. 봐봐. 없다는 요런 의미인 거죠. 아이가 엄마에게 업힌 거예요. 아이가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야, 어버. 당해서 이제 업힌 거야. 당했잖아요. 근데 누나가 엄마를 아이에게 업혔다는 거는, 누나가 있는데 아이를, 엄마! 내가 업힐 때 내가 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업히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렇게 만들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 두 가지가 헷갈린다면 업혔다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사도 표현은 동그라미 아이를이 들어갔어요. 아이를, 목적어가 들어갔다고. 피동 표현은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잘못된 피동 표현은 두 가지 있어. 이중 피동 여러분 아시는 두 번째 뭐뭐 바이라고 하는 뭐뭐에 의해라고 하는 번역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간접해서 직접 저 쉬운 줄 알았는데 서술형이 왜 이렇게 많이 틀리죠? 라고 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서술격 조사, 즉 인생이다 서술격 조사고 얘가 인용을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먼저 수사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수사의문문은 서리법이야. 강조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헷갈리게 내려고 뭐랑 같이 나오냐면 요렇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판정 의문문이냐 아니면 설명 의문문이냐. 판정은 뭐냐면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먹었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요게 판정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문문은 주관식. 뭐 먹었나요? 점심 된장찌개요! 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주관식. 이게 고대 시가 중에 맨 첫 번째 해당하는 애들이거든요. 고대 가요라고 하는 갈래예요. 그 고대 가요에서 자료가 없겠죠. 고대 가요는. 그러니까 공무도화가나 황조가는 3년 내내 계속 볼 거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대 가요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역설법 찾아줘야 돼.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옵소서랑. 네, 잘 보셨죠? 어때요? 중간고사 제가 또 궁예로 예상을 콕콕 집어준 부분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을 좀 기점으로 오답 순위를 좀 통계를 좀 내봤어요. 일단 가장 많이 어려워했고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이중 피동 판단, 즉 문법 문제였습니다. 정말 저랑 많이 훈련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적인 개념으로도 설명을 했고요. 개념으로도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뽀록이라고 하죠. 그 트릭,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능동이나 주동으로 만들어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 했는데 역시나 개수가 적히지 않은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서 오답률이 가장 많았고요. 평소에 많이 연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1학년 학생들 동일하게 2학년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몰라 이렇게 집어치우지 마시고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리와인드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2위 순서를 굳이 매줘보자면 7번과 또 24번이 많았는데요. 7번 같은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참 아쉬워요. 제가 직전 날 아까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듯이 송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24번 같은 경우도 인용 표현, 제가 간접 인용에서 진접 인용 바꾸는 거 너무너무 강조드렸고 그 부분들이 오답 순위에 상위권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밖에 6번, 10번 앞부분에 사실 문학이 참 어렵다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외부 지문 혹은 기본 문법 지식 문제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답 많았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 이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 경향을 소개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일단 문학은 외부 지문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작품들이 출제가 다수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작에 서울여고가 이렇게 경향이 바뀌었어야 됐어요. 수능용으로요. 근데 제가 대비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면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외부 지문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범위와 외부 지문 작품이 이렇게 동시에 나온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외부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작품을 먼저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범위 부분에 대한 설명 OX로 판단하라고 제가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문학작품 풀다 보면 어려운 작품들, 낯선 작품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출제 의도는 범위 내용을 정확하게 이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줏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출제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범위 윗글과 달리 보기는
보기와 달리 윗글은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왔을 때 보기는 일단 2차적으로 뒷전으로 해놓으시고 보기, 즉 우리 외부 지문 말고 범위 지문 자체의 OX를 판단하라고 제가 강조를 매번 드렸어요. 그거를 시험 때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외부 지문에 막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푸신 학생들은 잘 맞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학교 프린트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단독 문제, 교과서 범위처럼요.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이번에 특히나 공모도 화가가 프린트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수업 시간에 물의 의미가 사랑, 걱정, 염려에서 죽음, 이별까지도 다양하게 변화된다, 태도도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죠. 요런 단독 문제들도 했으니까 이제는 교과서만 딱 팔고 들 게 아니라 외부 지문, 즉 학교 프린트까지도 완벽하게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법 같은 경우는요, 나 이제는 높임 표현, 피동 표현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법의 개념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문법 개념, 이번에도 어근접사, 어간어비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제가 그 교과서만 팠는데요, 이론만 팠는데요, 이제는 그러실 그 단계를 넘어서 평소에도 방학 때도 문법 개념 정리를 틈틈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문법 프린트 중에 그 학교 프린트 문제 중에 저는 마지막 24번에 그 문항의 출제 의도 자체가 학교 프린트를 꼼꼼히 봤냐 안 봤냐, 그래서 청유형, 명령형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으로 스위치를 했을 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 그거를 이게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셨으면 아마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향들로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또 대비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봐요. 일단 저희 매번 그랬듯이 영상 강의는 결석을 하든 안 하든 매번 복습 차원에서 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과제 피드백, 그리고 진도 형향을 항상 문자나 카톡으로 공지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이 문제 몰라요, 어느 부분 몰라요, 저한테 진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약 없이 계속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열정적인 학생들이.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저희는 변화국어만의 저희만의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난이도별로 기출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진짜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게 바로 1대1 점검 테스트죠. 우리 문법 요소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 맞힌 학생들도요, 이 빈칸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 1대1 구두 테스트나 빈칸 테스트를 잘 채운 학생들이 성적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나왔고, 문학도 기본적으로 서술형 부분에서 완벽하게 쓸 수 있었던 학생들도 우리 1대1 점검 테스트를 성실히 임한 학생들이 점수를 고득점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혜택을 다 받아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1년 내내 그랬듯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바탕으로 두 반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다른 과목 학원이라든지 다른 일정이랑 겹칠까봐 저희가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여고 1학년 이번에도 시험에 한 고비를 또 넘겼는데요.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우리 이제 총 12번 내신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총 12번의 시험에서 이제 3단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1학년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제는 실전으로, 정말 실천으로 열심히 저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